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게 정확히 15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세게 눌러보십시오. 부기가 느껴지십니까? 손가락을 뗐을 때 작은 자국이 남는 부드러운 부종이 있습니까? 이제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 오후가 되면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종아리 피부 아래에 희미한 보라색 선이나 작은 혈관 덩어리가 보이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다음에 하는 모든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 안에 조용히 째깍거리는 순환계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다니는 80세 이상 인구의 70%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징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체에서 혈류를 빼앗아가는 특정한 위험한 질환이며 손상이 심각해지거나 심지어 회복 불가능해질 때까지 큰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혈관 전문의이며 25년간 여기 한국에서 노인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특히 혈관 건강과 순환장애에 집중해 왔습니다. 20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수천 개의 다리를 검진했습니다. 이 질환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봤습니다. 아무도 조기 경고 신호를 충분히 일찍 알려주지 않아서 독립성을 잃고 더 이상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된 환자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과 3개월 전 76세 여성 환자가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발목이 부었지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잠에서 깨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전혀 몰랐던 수년간 치료되지 않은 판막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2개월을 회복하는 데 보냈습니다. 딸이 그녀를 전일제로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던 2개월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숨겨진 위기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만성정맥 부전증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리 정맥 안에 작은 일방향 판막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판막들이 고장나면 혈액이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 하체에 고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고이는 혈액은 압력을 만들고 부종을 일으키고 결국 혈전, 개방성 궤양, 그리고 걷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한 통증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만듭니다. 80세 이상 인구의 70%가 어느 정도의 이런 판막 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70%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초기 증상을 일반적인 피로나 가벼운 부종으로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골든타임, 즉 영구적이 되기 전에 간단한 조치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시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싼 치료와 약물에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수년 전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밝히려고 합니다. 기존 치료법이 왜 종종 이 질환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놓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적절한 혈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특정 발목 운동과 목표 영양 지원을 결합한 간단한 일일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10년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과 의자에 갇혀 기본적인 일상 업무를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 이동성은 지금 당장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다리를,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25년 넘게 노인 환자의 순환 문제를 치료해온 한국의 혈관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긴급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보고 앉아 계실 때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엄지손가락을 발목 바로 위 살에 세게 눌러보세요. 5초 동안 누르고 나서 떼세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하얀 자국이 보이십니까? 다시 채워지는데 3초 이상 걸립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은 80세 이상, 인구의 70%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살인자의 시작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76세 환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무거운 모래주머니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시장까지 걸어갈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진찰했을 때 다리 정맥이 너무 손상되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하체에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판막 기능은 효율성이 40% 미만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안에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던 혈전으로부터 6개월 거리에 있었습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 질환이 초기 단계에는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저녁에 발목이 약간 붓습니다. 종아리에 보라색 정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맥 부전증이며 여러분의 다리에 있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다리 정맥에는 일방향 문처럼 작은 판막이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판막들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후 이 판막들은 약해집니다. 혈액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입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조직에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피부 색깔이 변하여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고여있는 혈액 속에서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면 의식을 잃기까지 약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3가지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한 눌림 테스트입니다.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으면 부종이 있는 것이며 이는 손상된 정맥에서 주변 조직으로 체액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에 다리가 불편한 증상입니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그 불편한 느낌. 그것은 혈액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새벽 3시나 4시에 잠을 깨우는 다리 경련입니다. 아무 경련이나 아닙니다. 종아리에 다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날카롭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68세 박 씨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2년 동안 이 세 가지 증상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는 주치의에게 말했고 의사는 다리를 올리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박 씨가 마침내 제 혈관 클리닉에 왔을 때 그의 정맥은 너무 늘어나고 손상되어 수술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비극은 이 상태가 초기 단계에서는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 골든타임에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정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판막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더 나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순간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질환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왜 일반 의사들이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놓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인 환자의 부은 발목을 보고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다리를 올리라고 하고 아마 이뇨제를 처방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 원인은 완전히 무시한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혈관 환자를 치료한 25년 동안 저는 이 실수가 비극적인 결과와 함께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 문제는 판막 기능 부전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정맥에는 한 방향으로만 열리는 문과 같은 작은 일방향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들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심장으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한 후, 특히 적절한 움직임 없이 서 있거나 앉아서 수년을 보냈다면 이 판막들은 약해지고 완전히 닫히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혈액은 더 이상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막힌 배수구에 고인 물처럼 다리 아래쪽에 고입니다. 이렇게 고인 혈액은 정맥 내부에 엄청난 압력을 만듭니다. 그 압력은 정맥벽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체액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어두운 보라색 검이 정맥이 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에 고여있는 그 정체된 혈액은 단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미세한 혈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혈전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용해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큰 혈전이 떨어져 나와 위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혈전이 폐에 도달하면 폐색전증이 발생합니다. 뇌에 도달하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경고 없이 종종 평화롭게 자고 있는 밤에 발생합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에서 온 76세 박 씨라는 여성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다리만을 호소하며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통증도 없고 심한 부종도 없고 그저 피로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다리를 자세히 검사했을 때 곧 여러분과 공유할 세 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양쪽 다리의 심각한 판막 기능 부정과 왼쪽 종아리의 초기 혈전 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면에서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가벼운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여전히 시장까지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리에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치료 없이 3개월만 더 기다렸다면 결과는 재앙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질환을 조용한 파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너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뇌가 증상에 적응합니다. 무거움이 단지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부종이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피로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판막 손상은 매일 악화됩니다. 의학 용어는 만성정맥기능 부전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단순히 혈액 정체 질환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혈액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고입니다. 그리고 고인 혈액은 위험을 만듭니다. 이것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판막 손상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막들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초기와 중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를 즉시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자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다리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표준 치료가 왜 이 질환을 다루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기 수년 전에 다리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밝히겠습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세요. 뼈를 세게 누르세요.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그것이 첫 번째 경보음입니다.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걸어서 생긴 정상적인 부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앉아있을 때 나타납니다. 텔레비전을 단 30분만 보고 나면 다리를 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앉아있어서 생긴 뻣뻣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고인 혈액이 종아리 정맥에 압력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판막 시스템이 이미 약해진 것입니다. 심장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야 할 혈액이 막힌 배수구에 고인 물처럼 다리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너무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발목과 종아리를 보십시오. 피부 바로 아래에 얇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선이 보이십니까? 이 거미 정맥은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정맥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작은 혈관들이 터지고 퍼지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 3가지 징후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환자가 시한폭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25년 동안 혈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7년에서 1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씨 할머니를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관절염인 줄 아셨던 겁니다. 다리를 진찰했을 때 양쪽 발목에 심한 부종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거의 15초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아리 정맥이 너무 부풀어 올라 피부를 통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약 5년 전부터 가벼운 부종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참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발목의 거미 정맥은요, 적어도 8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징후들을 심각한 순환기 응급 상황과 연결짓지 못했던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다리 정맥 판막의 거의 70%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혈액이 너무 심하게 고여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혈전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다리는 심장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체에서 혈액이 효율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전체 순환계가 고통받습니다.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다리에 고인 혈액은 더 걸쭉해지고 느려집니다. 이것은 위험한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그 혈전들은 다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따라 위로 올라가 폐나 뇌로 직접 이동합니다. 비극은 이 질환이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서 뇌가 각 단계를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매달 다리가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요리할 때 더 자주 앉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이동성 감소를 불가피한 노화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정맥 기능 부전이며 지금 골든타임에 발견한다면 수술이나 비싼 약 없이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용한 순환이 재앙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하는 네 번째 핵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빗나가는 부분이며 솔직히 말해서 단 2주에서 3주 만에 제 환자들에게서 가장 극적인 개선을 보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정맥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영양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도 일반적인 건강조언에서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정맥벽은 특수한 탄력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70년이나 80년 동안 늘어난 고무줄처럼 생각하십시오. 강도와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정맥 내부의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혈액이 부서진 대매물처럼 다리에 고입니다. 첫째,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메밀과 아스파라거스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양입니다. 실제 개선을 보려면 하루에 최소 500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익힌 메밀 1컵 또는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약 10줄기에 해당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씨 할머니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길거리까지 걷는 것만으로도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올라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다리는 뒤틀리고 불룩한 정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시도했습니다.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밀 1컵을 드세요. 3주 만에 부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달 만에 지하철역에서 제 진료실까지 20분 거리를 통증 없이 걸어오셨습니다. 둘째, 비타민C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약을 먹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몸은 한 번에 약 200mg의 비타민C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토마토 1개를 드세요. 점심에 파프리카 반 개를 드세요. 저녁에 작은 그릇의 딸기를 드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몸이 실제로 정맥벽 내부의 콜라겐 구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적절한 구리가 필요합니다. 아연이 아닙니다. 철분이 아닙니다. 구리입니다. 이 미네랄은 정맥의 탄력 섬유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생 해바라기 씨 한 줌이면 거의 하루 필요량 전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감자 3개입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이것을 드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목격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일관성 없이 무작위로 먹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혈관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혈관 내벽을 이루는 세포들은 약 4주에서 6주마다 스스로를 교체합니다. 즉, 상당한 개선을 느끼기 전까지 최소한 한 달 동안 매일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찬물을 마시지 마세요. 특히 여기 한국에서 여름철에 흔히 보는 큰 문제입니다. 차가운 음료는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리에서 위쪽으로 혈액이 흐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온의 물을 마시거나 더 좋은 것은 약간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메밀,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해바라기씨, 감자. 이 7가지 음식이 여러분의 약입니다. 매일 드세요.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드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발목 운동과 함께 단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리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밤에 느끼던 욱신거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다리 혈액순환 문제를 치료할 때 완전히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고통받는 사람들과 단 몇 개월 만에 활동적인 생활을 되찾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핵심은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만성 다리 문제를 가진 1만 5천 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한 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목 회복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 무거움, 그리고 위험한 혈액 정체를 일으키는 다리 정맥의 판막 약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밀한 시스템입니다. 혈관의학 분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에는 순환계의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정확히 17개의 작은 근육과 힘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때 이 구조물들이 매우 특정한 리듬으로 정맥을 압박하여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발목 근육들이 활성화 강도의 약 40%를 잃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펌프가 절반 정도의 능력으로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혈액이 하지에 고입니다. 판막이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용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기존 치료법은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압박 스타킹이나 혈액 희석제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매일 발목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기계적 고장은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모든 의학적 조언을 따르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발목 회복 프로토콜은 3가지 정확한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목 관절 자체의 유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세요. 발가락을 가능한 한 아래로 향하게 하고 3초간 유지한 다음 발가락을 무릎 쪽으로 최대한 세게 구부리고 3초간 유지하세요. 각 발마다 20번 반복하세요. 이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그 17개의 휴면 근육군을 재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처음 일어설 때 일어납니다. 안정적인 무언가를 잡으세요. 가능한 한 높이 발끝으로 올라간 다음 5초 동안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편심성 부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단계가
실제 혈액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15번 하세요. 종아리가 따뜻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이전에 정체되었던 정맥을 통해 신선한 혈액이 적극적으로 위로 펌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걷기 패턴 수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체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걸을 때 각 걸음의 끝에서 발가락으로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마지막 밀어내기를 강조하세요. 이것이 전체 발목 펌프 메커니즘을 최대 효율로 작동시킵니다. 이 수정된 기술로 하루에 2번 정확히 20분씩 걸으세요. 강남에서 온 76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다리 부기와 만성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죠. 우편함까지 걷는 것조차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느껴져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표준 치료는 3년간 그분에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쳤습니다. 6주 만에 부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쉬지 않고 3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이 마침내 다시 올바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2주 동안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중단합니다. 그때가 바로 손상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목 펌프 약화는 수십 년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그 근육군의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최소 6개월 동안 일관된 매일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부터 신체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이 프로토콜을 하세요. 알람을 설정하세요. 협상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독립성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에 이 다리 혈액순환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양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제 클리닉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게 직접 처방한 것이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단백질과 노인 영양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리 정맥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밀어 올리기 위해 강하고 탄력 있는 벽이 필요합니다. 이 벽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일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스테이크, 닭고기, 돼지고기를 하루 종일 먹어도 소화 효소가 너무 약합니다.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맥벽이 얇고 약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안쪽 판막이 무너집니다. 혈액이 발목에 고입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확히 50g의 흡수가 쉬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제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소화하기 어려운 동물성 단백질이 아닙니다. 약해진 위장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발효 식물성 단백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매일 아침 부드러운 두부 한 모를 드세요. 단단한 종류가 아닙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순두부 말입니다. 한 모에는 약 20g의 사전 소화된 콩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몸은 이것을 30분 안에 흡수합니다. 갈은 참깨에 한 스푼과 섞어 드세요. 참깨에는 아르기닌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고 상향 흐름을 개선합니다. 둘째, 오후 3시에 무가당 두유 한 잔을 마시세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혈액순환이 가장 약해집니다. 다리가 가장 많이 붓습니다.
이때 정맥이 즉각적인 아미노산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한 잔이면 흡수 가능한 단백질 19g을 더 제공합니다. 일반 우유는 마시지 마세요. 유당은 노인의 소화를 악화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일주일에 삶은 계란 6개를 드시되 흰자만 드세요. 노른자는 즉시 버리세요. 계란 흰자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알부민 단백질이 들어있어 간에서 약해진 다리 정맥의 위험한 혈전을 예방하는 응고인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계란 흰자 6개면 주당 10파수이그램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튀겨서 드시지 마세요. 삶거나 찐 것만 드세요.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 흰빵, 흰국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상승시켜 정맥 내벽을 손상시키고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액세포가 뭉칩니다. 흐름이 느려집니다. 다리 정맥은 이 추가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흰 탄수화물을 고구마나 현미로 바꾸세요. 이 변화만으로도 2주 안에 다리 부기를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분 이상 걸으면 심한 종아리 통증으로 걸을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단백질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매일 오후 두유, 일주일에 계란 흰자 6개, 흰쌀 금지. 5주 만에 발목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아무 통증 없이 40분을 걸었습니다. 이중 초음파 검사 결과 판막 기능이 60%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3일 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맥벽이 힘을 되찾으려면 90일간 지속적인 아미노산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90일을 약속하세요. 다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은 오늘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리에 숨어 있는 진짜 적을 이해하셨으니 지난 25년간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것은 판막 부전에 대한 여러분의 황금 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발가락을 5초간 세게 아래로 가리킨 다음 5초간 정강이 쪽으로 당기세요. 이것을 20번 반복하세요. 점심 전에 다시 하고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하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각굽히기 동작이 약해진 판막이 할 수 없을 때 혈액을 수동으로 위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위한 여러분만의 심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3주 안에 이 운동만으로도 위험한 혈액 고임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 올리기 시간입니다. 낮 동안 4시간마다 누워서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정확히 15분간 올려야 합니다. 10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을 올리고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 종아리를 베개 3개를 쌓은 곳에 올려 발이 가슴보다 높게 하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25분 동안 중력 자체가 축적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배출시켜 지친 판막에게 휴식 시간을 줍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씨 할머니는 철저하게 다리를 올린 지 단 2주 만에 만성 발목 부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순환 식단입니다. 정맥벽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다음 중 하나를 드셔야 합니다. 중간 크기 그릇에 담긴 찐콩, 토마토 2개 또는 블루베리 1컵. 이 음식들에는 정맥 조직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8잔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탈수는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어 위로 펌프질하기 어렵게 합니다. 수분 섭취만으로 초기 판막 손상을 되돌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넷째, 압박 전략입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15 바수노 밀리미터 수은주 압력의 단계적 압박 스타킹을 요청하세요. 일반 양말이 아닙니다. 꽉 끼는 양말도 아닙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혈액이 하지에 고이기 전에 신으세요. 밤에 누울 때까지 착용하세요. 이 스타킹은 다리 정맥을 바깥에서 압박하여 고장난 판막이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줍니다. 이미 부기가 보인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섯째, 앉아있는 함정을 제거하세요. 일상적으로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다면 다리 순환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5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60초간 걸으세요. 매 시간마다 60초의 다리 움직임만으로도 혈전 형성으로 이어지는 정체된 혈액 고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밤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열은 정맥을 더욱 확장시켜 판막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바꾸세요. 대신 미지근한 샤워를 하시고 항상 마지막 30초 동안 다리에 시원한 물을 뿌려 혈관을 수축시키세요.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목을 만져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느껴보세요. 양쪽 발목을 옆에서 사진으로 찍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다음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연락처에 있는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매, 친구, 이웃이 자신도 모르는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리를 건강하게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부터 발목 부기를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최 박사님이 권장한 발목 운동을 해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다리 혈액순환을 보호해야 하는 60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